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은 거죠. 자, 여전히 거품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번엔 좀 다르다. 자산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심상치 않은 비트코인의 열풍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첨단 무기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은 자국 내 히토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히토류 갈등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예. 주변에 비트코인 좀 사놓을 걸 아쉽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네. 이렇게 놀랍게 상승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이 가상화폐 쭉 그 시세가 오르는 그 배경으로 흔히 우리가 테슬라의 일란 머스크를 꼽지 않습니까? 네. 이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차,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차가 우리나라의 모델 3라는 건데 이게 올해 가격이 5,999만 원. 예, 아주 두뇌가 아주 좋으시거든요. 5,999만 원에 팔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예. 예. 자, 그게 비트코인으로 몇 개냐? 비트코인 하나. 아, 그래요. 이 자그마한 비트코인 하나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예. 어마어마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 선생이 만들었다 이러는데 그 본인의 지금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그러게요.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네. 자, 저게 2,100만 개 만들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서 올 들어서도 폭등을 해서 드디어 테슬라 차 한 대 값에 거의 육박하는 이런 지경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자신들의 계정에 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금융자산 시장에 있어서 하느님급에 해당하는 아버지 파파 머스크지 않습니까? 네. 파파 머스크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살 때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그것마저도 부족했던지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자동차를 살 때,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살 때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또 화답을 한 곳이 있습니다. 캐나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주가 시세 선물이라는 ETF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겠다. 또 일부 금융기관들은 우리도 한번 비트코인에 투자해 볼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그야말로 이제 비트코인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그 배경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풀리고 있는데 그 돈이 갈 데를 못 사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이 펌프 행위가 가세를 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전에 처음 비트코인 얘기 나왔을 때요. 저는 뭐야, 채굴하는 게임이야 뭐야 이렇게 넘겼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산 가치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거 나중에 거품이다, 휴지 조각 될 것이다 이런 판단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인류 사회에서 태초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산 가치를 가진 상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자산 가치하면 대명사 금을 얘기하는데 예. 금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금이지 금을 싫어하는 뭐 외계인들이나 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부 하나의 원소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결국 시세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세가 가치가 높다 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 들어가면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달러 같은 경우에도 미국 달러 사실은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미국 연방은행이 그에 따른 돈 가치를 해주겠다라는 공인을 하니까 올라가서 그게 화폐와 비트코인의 차이인데요. 네. 비트코인은 어느 누구도 지금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장을 해주지도 않아요. 예. 않는데도 저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메커니즘, 이른바 블록체인이 갖는 그 은닉성, 암호성, 거기에 대해서 물량이 더 이상 화폐처럼 늘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간편하다, 익명성,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유동성이 비트코인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 쪽에 약간은 무게가 실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조금 더 지나면은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그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 이거 써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금융 투기 역사에서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가장 유명한 얘기가 네덜란드의 튤립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튤립이 귀한 건 줄 알고 서로 사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올랐거든요. 어느 날 네덜란드의 한 귀족집에 방문을 온 외국인이 그게 튤립 뿌리가 연근하고 비슷해서 밤에 배가 고파서 씹어 먹은 적이 있어요. 예. 먹어보니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튤립 가격이 대폭락을 했어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걸 함부로 좌단할 수가 없고요. 네. 다만 현재 가격 상승세 또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받아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 금융권에서도 조금씩 인정받아 가는데 자, 이것이 질문하신 대로 화폐가 될 것이냐. 저는 화폐가 되는 일은 결단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화폐와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트코인 만드는 사람들도 또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스스로 화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통화나 화폐가 되려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 제도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화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 연방은행 관계자들이 얘기하면 이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상 자산이다. 그래서 금, 은 우리가 구리에도 투자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에도 투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금값이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금을 완전히 구축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이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 것이다. 지금 연방준비은행이라든지 미국 중앙은행이라든지 각 곳에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국가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런 각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가 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중앙은행이 그렇게 비토한다고 그래서 금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하나의 가상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능성을 보면 화폐보다는 금의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볼까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한 개에 거의 5,500만 원, 예. 6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거의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예. 또 가격이 한순간에 지금 올 들어서 70%나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하루아침에 70%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가격에 오르는 상한가, 내리는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한번 해볼 만도 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의 유동성 상황,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국제금융계에서 과연 이것을 실제 거래 대상으로 화폐는 아니더라도 투자 대상으로 받아들이느냐. 예. 아직까지 이 순간에는 거대 대형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공식으로 이것을 화폐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을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굳이 비트코인을 하고 싶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 그 주가 지수처럼 하는 ETF에 몇 개의 지분을 사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아예 비트코인이 아닌 새로 나온 한 개에 1,000원짜리 지금 가상 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물론 그것의 미래 가능성을 잘 판단해봐. 이제는 예. 누구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리고 잘 되는 것은 잘 되고 아예 안 되는 것은 시장에 퇴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역시 상당한 공부와 상황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러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자산 시장의 물가가 심상치가 않죠. 네. 국제 유가 60달러 이상으로 지금 올라 있고요.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 물가가 다 들썩일 가능성이 있고 또 곡물 가격 이를테면 대두라든지 식량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철광석, 원자재, 특히 최근에는 구리값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구리는 모든 산업에 다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비철금속이다. 이런 점에서 자, 왜 가격이 오르느냐. 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한 반증이기도 해요. 많이 네. 사가니까. 예. 그런데 그 경기 상승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거든요. 이것은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효과가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돈을 지금 안 풀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한 곳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예. 실업자 또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가가 일각에서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통화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국 돈을 걷어들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테이프 텐트럼 현상, 긴축 발작 현상이라고 하는데 긴축 발작 현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통화를 푸는 것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물가 상승의 부정적인 효과 이것을 양쪽을 잘 견주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스피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빠졌어요. 하락했는데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는 급등했네.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단연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예.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금리인데요. 중앙은행이 채권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제로입니다.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 또한 유동성을 많이 풀다가 보니까 정부가 재정적자에 빠져서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바람에 저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 주식과 채권은 서로 상극관계에 있어요. 네.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채권이 올라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떨어져서 이 또한 주가 하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국채금리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 세계가 주가가 지금 안 좋은데 미국 국채금리가 마지노선이라는 1.20%를 지금 조금 넘어섰거든요. 예.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히토류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도체도 들어가고 뭐 첨단 무기에도 들어가는데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좀 막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는 관세, 세금을 때린다 이런데 바이든 시대 때는 중국이 지금 먼저 칼을 빼내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예. 히토류를 팔지 않겠다. 자, 히토류 중국이 전 세계 수출 물량 생산량의 95%, 예. 또 수출 물량의 거의 전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 샤오핑이라는 옛날에 중국 지도자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말 안 들으면 히토류 뺏어버리겠다. 예. 안 주겠다. 일본도 옛날에 센카쿠 열도 사건이 있을 때 중국이 히토류를 막아보니까 며칠 만에 바로 항복을 했죠. 네. 그런 면에서 중국의 히토류 압력이 상당히 무거운데 문제는 이게 지금 중국만이 히토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생산은 중국이 많이 하지만 다른 나라는 가지고 있어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히토류를 캐내고 재련하는데 워낙 환경 파괴가 많고 방사능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안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히토류 카드를 결정적으로 쓸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안 팔게 되면 미국이 또 호주가 개발하게 되면 히토류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중국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질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히토류라는 게 네. 희귀한 토질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 주기율표가 기억나세요? 주기율표? 너무 예전에 배워서 네, 화학, 기억이 수소, 안 나는데. 헬륨, 네. 탄질, 네. 오블레나마가 그렇습니까? 야, 자, 기가 대단히 공부 막힙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자, 지금 세계 우리 지구상의 물질은 118개의 원소, 그 이상은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중에 주기율표 51번부터 71번까지가 바로 히토류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지금 카드지 히토류 전쟁이 바로 전면전으로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